안녕하세요. 서울의 HP부과 김영수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눈꺼풀 꺼짐과 또 겹쌍꺼풀이 같이 있는 3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잘 보시면 왼쪽 눈꺼풀 위는 많이 꺼져 있는 게 보이고, 오른쪽은 눈꺼풀은 왼쪽에 비해서 훨씬 덜 꺼져 있지만 대신 이렇게 겹쌍꺼풀이 보입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있긴 한데 그 위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 이제 눈꺼풀 꺼짐이랑 이 겹쌍꺼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고, 또 지방 이식도 한번 했었는데 지방이 금방 빠져서 겹쌍꺼풀이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왼쪽 이 눈꺼풀이 많이 꺼진 위로 이렇게 흉터가 보이는 건, 이거는 뭐 눈꺼짐이나 겹쌍꺼풀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옛날 흉터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겹쌍꺼풀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요 쌍꺼풀의 정상적인 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늘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요 라인, 요 부분이 이제 겹쌍꺼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겹쌍꺼풀은 왜 생기냐면 눈꺼풀이 꺼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눈꺼풀이 처지면서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눈 꺼짐이랑 처짐이랑 이게 이제 동반이 돼서 생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써두긴 했는데, 만약에 이 오른쪽 눈꺼풀도 왼쪽만큼 이렇게 더 많이 꺼졌다면 이런 겹쌍꺼풀이 좀 덜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이 덜 꺼지면서 이렇게 겹쌍꺼풀로 남은 겁니다.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도 눈 꺼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이 훨씬 더 많이 꺼진 걸 볼 수가 있고, 눈을 감은 모습을 보면 과거에 지방 이식을 한번 받으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울퉁불퉁한 게 남았을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크게 울퉁불퉁하게 남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필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눈꺼풀이 꺼짐 때문에 너무 깊게 꺼져서 겹쌍꺼풀이 생기는 분들의 경우는 눈꺼풀 꺼짐에 대한 필러만으로도 이 겹쌍꺼풀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겹쌍꺼풀의 형태에 따라서 이분처럼 너무 꺼짐이 심하지 않은데도 생겨 있는 겹쌍꺼풀, 이런 경우는 그 필러의 주입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눈꺼풀 위로 필러를 넣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그림인데, 눈꺼풀 위로 이렇게 안과 경막이라는 구조를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이 경막의 안쪽에 이제 눈 위 지방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는 원래는 지방이나 이런 구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 위에 있는 이 경막 안쪽의 지방, 이게 빠지면 눈꺼풀이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필러를 집어넣을 때는 보통 이 경막 안쪽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막 안쪽에 넣는 것과 그리고 이 경막의 바깥쪽에 넣는 게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쓰임새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필러를 집어넣을 때는 대부분 저의 경우 말고 다른 데서는 필러든 지방이식이든 요 경막의 바깥쪽,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많이들 집어넣게 되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막 안쪽 파란 데 집어넣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간 데 넣기도 하고, 두 군데를 다 넣기도 해요. 일단 이거는 쓰임새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이 겹쌍꺼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빨간색 부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왼쪽의 눈꺼짐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 이 경막 안쪽으로 먼저 집어넣어서 눈꺼풀 꺼짐을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차오르는 모양을 보고 제가 리터치를 할 때는 다시 안쪽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보통 바깥쪽으로 리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래 하던 것처럼 그 경막 안쪽 원래 넣던 그 파란 부위에다가 필러를 집어넣고,
넣은 직후의 사진입니다. 뭐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특별히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이거는 눈을 감았을 때도 시술 직후에도 전혀 울퉁불퉁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술 5주가 지난 사진인데, 5주가 지나서 왔는데 왼쪽 눈꺼풀이 약간 더 차오르긴 했지만, 다른 분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이나 다른 블로그 포스팅에서 보여드렸던 분들보다는 생각보다 눈꺼풀 차는 게 많이 차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겹쌍꺼풀이 있던 게 오히려 약간 더 짙어 보이고. 자, 눈을 감았을 때 역시나 집어넣은 필러를 주입한 직후에도 울퉁불퉁하지 않았지만 5주가 지나서도 당연히 울퉁불퉁하진 않을 거고. 자, 이분은 제가 필러를 원래 보통 넣던 안쪽, 경막의 안쪽에 집어넣었는데 눈꺼짐도 많이 차오르지 않고 겹쌍꺼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안쪽으로 더 집어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경막의 바깥쪽, 아까 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빨간 부위, 거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서 겹쌍꺼풀이 생겨서 이제 오래 자리 잡고 있던 경우에 그 부분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필러를 주입하면서 조금 유착을 끊어주고, 그래서 겹쌍꺼풀도 같이 펴지는 효과를 바라고 필러를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리터치를 할 때는 경막의 바깥쪽으로 리터치를 했고, 리터치를 하고 나서 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왼쪽을 잘 보시면 아까 5주가 지난 이때의, 그러니까 리터치 전 사진에 비해서 눈꺼풀 위가 이렇게 조금 더 차오른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차오릅니다. 역시 눈 위로 쳐다볼 때 약간 더 차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눈을 감았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막 울퉁불퉁해 보이진 않는데, 오른쪽 눈꺼풀 위가 이렇게 약간 더 두툼해 보이는 건 그 겹쌍꺼풀을 풀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유착을 풀기 위해서 캐뉼라를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부어 있어요. 이런 부기가 생긴 현상이고, 이 부기는 시간이 지나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리터치까지 하고 3주가 지난 사진인데, 보면 왼쪽에 눈꺼풀 꺼져 있던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차올랐고, 오른쪽에는 눈꺼풀이 차오르면서 겹쌍꺼풀도 풀려서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건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쌍꺼풀의 라인보다 약간 더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만들어졌어요. 눈꺼풀이 차오르면서. 자, 눈을 위로 쳐다볼 때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눈을 감았을 때도 뭐 울퉁불퉁하거나 어색해 보이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과 그 다음에 경막 안쪽으로 집어넣은 지 5주가 지난 후, 그리고 경막 바깥으로 리터치를 한 지 3주가 지난 후, 이렇게 해서 비교를 정면에서 본 모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눈꺼풀 위가 꺼져 있고, 오른쪽은 눈꺼풀이 많이 꺼지는 대신에 이렇게 겹쌍꺼풀이 생겨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도 약간은 희미해지고 풀린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술을 하고 두 번째 시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진 모습을 보면 눈꺼풀도 양쪽이 다 차올랐고, 겹쌍꺼풀도 없어졌고, 이렇게 풀어져 가던, 이렇게 넓어져 있던 쌍꺼풀도 원래의 정상적인 쌍꺼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도 보면 눈꺼풀 위가 많이 꺼져 있던 게 많이 차오른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뭐 많이 꺼져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꺼짐이 전혀 없이 잘 차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을 감은 모습을 비교해봐도 눈 필러를 집어넣기 전에 보이던 모습이나 마지막까지 필러를 하고 리터치까지 하고 난 후의 모습이나 별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울퉁불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눈꺼풀이 꺼진 거를 채울 때는 눈꺼풀 필러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데, 눈 처짐 때문에 생긴 겹쌍꺼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필러를 권장을 하진 않는데, 이렇게 눈 꺼짐과 처짐이 같이 있는 경우,
아니면 눈 꺼짐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겹쌍꺼풀의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필러 주입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너무 오랫동안 그 쌍꺼풀, 겹쌍꺼풀이 생겨서 그 부분이 접히고 유착이 생긴 경우는 이렇게 리터치를 하면서 경막 바깥쪽으로 집어넣어도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겹쌍꺼풀도 눈꺼풀 필러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겹쌍꺼풀을 필러로 해결할 정도가 되려면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눈꺼풀이 꺼졌고 겹쌍꺼풀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고 그 뭐 꺼진 형태나 겹쌍꺼풀이 생긴 형태에 따라서 필러를 경막의 안쪽 혹은 바깥쪽 이렇게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어야 하고, 바깥쪽으로 넣을 때도 전혀 울퉁불퉁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그렇게 넣을 수 있어야 이런 겹쌍꺼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오늘은 그 눈꺼풀 필러로 겹쌍꺼풀과 꺼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에 기회가 한번 될 때는 경막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 넣는 눈꺼풀 필러의 장단점과 어떨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